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샌디에이고의 뜨거웠던 가을 야구가 끝났습니다. 김하성의 올 시즌 월드 시리즈의 꿈은 결국 좌절됐는데요. 샌디에이고는 24일 미국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펼쳐진 2022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3대4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퍼의 한 방이 컸습니다. 3대2로 앞서던 8회 말 선발 다르비슈에 이어 올라온 로버트 수아레즈가 릴무토에게 안타를 맞았고, 이어 나온 브라이스 하퍼는 160km짜리 강속구를 받아쳐 역전 투런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3대4로 뒤집힌 샌디에이고는 9회 초 김하성의 볼넷으로 추격을 꾀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볼넷으로 출루에 성공한 김하성 선수의 끈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김하성은 아직 젊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생애 첫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상당한 부담감 속의 경기를 치렀을 텐데요. 최근 친한 동료인 이정우 선수를 통해 솔직한 심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김하성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키움의 이정우 선수는 김하성의 상황을 이렇게 귀뜸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챔피언십 분위기는 한국보다 훨씬 뜨겁다고 했다. 김하성은 지금 밥도 안 넘어갈 정도라고 하더라. 이정우 선수는 김하성 선수의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 함께 뛸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면서 그만큼 메이저리그의 가을 야구의 무게감이 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하성은 밥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중압감을 느끼는 와중에도 주변인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속 깊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KT 위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2022 KBO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을 앞둔 수원 KT 위즈파크에는 두 대의 커피차가 등장했습니다. 한 대는 홈팀 KT 쪽인 1루 출입문 앞에, 다른 한 대는 원정팀 키움 쪽인 3루 출입문 근처에 자리했습니다. 이 커피차는 미국에서 김하성이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혼신의 플레이를 하는 와중에도 키움과 KT의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을 앞두고 양팀의 커피차를 선물로 보낸 겁니다. 양팀 모두에게 보낸 이유도 특이한데요. 친한 선배인 KT의 박병호를 응원하자니 친정팀 키움이 걸리고, 키움을 응원하자니 박병호 선배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팀 앞으로 다 보냈다는데, 옛 소속팀 키움 동료들을 챙기는 것은 물론 특히 KT로 이적한 선배 박병호를 응원하는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다른 경기도 아니고 챔피언십 시리즈에 출전 중인 김하성의 커피차를 한국 땅에서 보게 될 줄이야. 한국 팬들은 다시 한번 김하성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다는 후문입니다. 김하성은 키움을 향해서는 김하성이 키움 히어로즈 선수단을 응원합니다라며 파이팅을 보냈고, 박병호에게는 김하성이 쏜다, 병호형 파이팅 이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깜짝 선물에 키움 선수단의 마음도 하나로 모였고, 김하성의 응원을 받아서인지 박병호 선수 역시 이번 준 플레이오프에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결승타를 쳐냈습니다. 절친인 키움의 이정우 선수도 미국에서도 시즌이 끝난 게 아닌데 한국까지 신경을 써줘 감사하다. 한국의 경기 결과도 매일 확인하고 있더라. 나도 보답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병호 선수 역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의 응원을 받아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김하성을 응원하고 있으니 건강히 경기를 잘 치르고 금이 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샌디에이고 구단 역시 김하성의 길을 살리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생일 축하의 하성이라는 메모와 함께 특별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케이크 윗부분에는 김하성의 배번 7번이 적힌 헬멧 모형까지 장식해준 게 보입니다. 특히 샌디에이고 구단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도 한글과 영어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 가을 김하성은 생애 처음으로 MLB 가을 무대에서 생일 축하를 받았고, 생애 처음으로 챔피언십 시리즈에 출전했지만 팀은 결국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하성의 가을 야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빅리그 진출 2년차에 내셔널리그 골든글러브 유격수 부문 최종 후보에 올라 한국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골든글러브 주관 업체 롤링스는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포지션별 골든글러브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김하성은 유격수 부문 최종 3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상이 확정되면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의 수상이 됩니다. 김하성과 겨루는 2명은 마이애미 말린스의 미겔 로하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댄스비 스완슨인데요. 그렇다면 김하성의 골드글러브 수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KBO 리그의 골든글러브와는 다르게 MLB 골드글러브는 수비력을 대상으로만 평가됩니다. 팀별 감독과 코치 한 명씩 투표를 진행하며 미국 야구연구협회에서 개발한 수비 통계 자료를 25%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수상자를 가립니다.
즉 상당히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김하성의 올 시즌 수비율은 0.986, 내셔널리그 전체 유격수 가운데 1위입니다. 실책은 단 8개, 리그 최소 실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메이저리그 통계 전문 사이트 베이스볼 레퍼런스에 따르면 김하성은 실점 억제 수비 지표에서 10을 기록, 9를 기록한 경쟁자인 댄스비 스완슨보다 높았습니다. 골드글러브 수상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WAR, 대체 승리 선수 기여도에서 김하성은 2.1로 내셔널리그 유격수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골드글러브 주인공은 월드시리즈가 끝난 직후 발표되는데요. 객관적인 지표상 김하성의 골드글러브는 유력해 보입니다. MLB.com은 특히 김하성에 대해 김하성과 로하스 둘 다 훌륭했지만 김하성은 팀의 부상 선수들의 자리를 훌륭하게 채웠다. 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출장 정지 징계를 당했는데도 샌디에이고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데 많은 활약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샌디에이고가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에서 팀이 2대4로 끌려가던 5회 말 좌전 안타를 때리고 난 뒤 치고 달리는 작전에서 망설임 없이 1루에서 홈까지 내달려 득점을 뽑은 김하성의 주루 플레이는 두고두고 샌디에이고 선수단의 화제였다는 후문입니다. MLB.com에 따르면 멜빈 감독은 역전의 발판이 된 김하성의 주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하성의 질주는 경기에서 무척 큰 부분을 차지했다. 2차전의 모멘텀이었다. 그때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중심에는 김하성이 있었다. 대체 이번 가을 야구에서 김하성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하성의 팀 내 위상으로 봐서는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 수상자가 되는 것도 꿈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이미 김하성의 존재감은 미국 내 지역 언론에서 다음 시즌 타티스 주니어가 유격수 자리를 김하성에게 주고 외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가 됐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지난 18일 파드리스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제목하에 25가지 키워드로 샌디에이고를 소개했는데 그중 10번째로 김하성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매체는 타티스 주니어가 돌아오면 외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할 만큼 김하성이 수비력 향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타티스 주니어는 지난해 브라이스 하퍼, 후안 소토에 이어 MVP 3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조차 김하성에게 밀려 외야수로 갈 처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타티스는 김하성의 활약 때문에 파드리스 팬들에게 잊혀져 있지만 4,850억 원짜리 유격수입니다. 아마 자신의 유격수 자리를 걱정하며 빨리 복귀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에 의하면 타티스 주니어는 금지 약물 적발로 8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자 쉬는 김에 왼쪽 어깨 관절에 부분적으로 찢어진 부분을 고치는 수술을 받았고 지난주에는 2차 손목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타티스 주니어는 MLB 3시즌 동안 80개가 넘는 홈런을 쳐낸 강타자입니다. 반면 수비력은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참에 자신의 장기인 타격을 살려 외야수로 전향하는 것도 젊은 타티스 주니어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지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